둘 중 하나는 상토고요. 하나는 배양토입니다. 어느 쪽이 상토이고 어느 쪽이 배양토일까요? 왼쪽이 상토입니다. 아니요. 오른쪽입니다. 왼쪽인가? 상토와 배양토는 꺼내놓고 겉모습만 봐서는 사실 구분하기가 어렵습니다. 그런데 겉모습만 보고 뭐가 뭔지 구분하는 것은 크게 의미가 없습니다. 진짜 중요한 것은 안녕하세요. 소라이 장원입니다. 상토나 배양토에 대해서 설명하는 것들을 들었는데도 여전히 헷갈리시죠? 설명을 들어보면 배합 비율, 구성 성분, 성분별 특성 이런 내용을 이야기하는데 초보들은 뭔 말인지 하나도 못 알아듣습니다. 그래서 준비했습니다. 다시는 상토와 배양토를 가지고 헷갈려 하시지 않게 제가 오늘 이 영상에서 알려드리려고 합니다. 여러분이 더 이상 어렵고 복잡해하지 않으시려면 딱 한 가지만 알고 계시면 되는데요. 그 한 가지는 바로 쓰임새입니다. 쓰임새를 먼저 머릿속에 넣고 계시면 그 다음에 이야기하는 내용들은 더 이상 헷갈리지도 않고 이해가 잘 됩니다. 지금부터 이해가 쏙쏙 되게 상토와 배양토를 설명해 드릴 테니까요. 영상 끝까지 시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쓰임새를 먼저 알아야 된다고 했죠. 그렇다면 상토는 어디에 쓰이고 배양토는 어디에 쓰이는 걸까요? 먼저 상토는 씨앗을 파종할 때 주로 사용하는 토양입니다. 물론 다른 용도로도 쓰이기는 하지만 우선 이것만 아시면 됩니다. 파종. 그렇다면 배양토는 어디에 많이 쓰일까요? 바로 분갈이입니다. 그래서 배양토를 분갈이 용토라고도 합니다. 용토라는 말로도 자주 쓰이는데 이건 배양토를 말하는 거구나 하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이 두 가지 큰 쓰임새를 아셨으니 이제 상토와 배양토의 차이는 이미 다 아신 거나 다름없습니다. 파종은 상토, 분갈이는 배양토, 이 두 가지를 확실하게 머릿속에 넣고 계신다면 그 다음부터는 세부 내용이 좀 복잡해도 이해가 엄청 빨라질 겁니다. 아까 상토는 뭐라고 했죠? 맞습니다. 파종. 이렇게 상토는 파종을 목적으로 만들어졌기 때문에 뿌린 씨앗이 싹을 틔우기에 아주 적합한 환경을 제공합니다. 그렇다면 싹을 틔우기에 적합한 환경이란 무엇일까요? 바로 습도입니다. 씨앗에서 싹이 나오려면 씨앗이 계속해서 촉촉한 상태를 유지해야 합니다. 또 이제 막 싹이 나온 후에도 촉촉함은 계속 유지되어야 하는데요. 막 나온 연약한 뿌리는 잔뿌리가 없어서 물이 마르면 금방 죽고 맙니다. 이런 이유로 상토의 주 원료는 대부분 수분을 잘 머금고 있는 것들입니다. 그 대표적인 원료들이 바로 코코피트와 피트모스입니다. 심지어 펄라이트와 질석도 수분을 잘 머금고 있는 성질을 가지고 있는데요. 어린 싹에서 뿌리가 나오면 이때 산소 공급이 잘 되어야 하는데 이 통기성을 위해서 그리고 배수를 위해서 넣은 질석과 펄라이트가 이렇게 보습도 좋은 원료인 것입니다. 이렇게 상토는 보습에 최적화된 성분들로 구성이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상토 내용물의 특성이 이렇다고 물을 한 번 줘놓고 방심하시면 큰일 납니다. 저처럼 애써 파종해서 나온 싹들을 모두 말려 죽일 수도 있습니다. 상토는 파종을 위한 토양이니까 일단 싹이 나왔으면 이제 상토는 필요가 없어지는 걸까요? 아닙니다. 이제 막 싹이 나왔는데 이 어린 싹을 옮긴다거나 하면서 손을 대면 심각한 손상을 줄 수 있습니다. 그래서 떡잎 말고 본잎도 여러 장 나오고 또 뿌리도 풍성하게 자랄 때까지는 상토에 가만히 잘 두어야 합니다. 그 기간이 보통 한 달에서 두 달 정도 걸립니다. 그런데 식물이 한두 달 정도 머물면서 어느 정도 성장을 하려면 영양분이 필요하겠죠. 그래서 상토에는 비료가 0.1% 내외로 미량 들어가 있습니다. 이렇게 아주 적은 양의 비료가 들어간 이유는 비료 양이 너무 많으면 어린 식물의 뿌리가 상할 수도 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뿌리가 상하지 않으면서도 성장에도 도움을 줄 적당량의 비료를 제조사에서 알아서 잘 넣어주었으니까요. 여러분은 그냥 제조사를 믿고 구입하시면 됩니다. 그리고 한 가지 더. 상토는 파종뿐 아니라 삽목에도 자주 쓰이는데요. 그런데 삽목을 하실 때는 비료 성분이 아예 없는 것이 좋습니다. 그래서 구입하실 때 그냥 상토를 구입하지 마시고 무비 상토를 구입하시는 것이 좋습니다. 벌써 까먹지 않으셨죠? 배양토는 언제 필요하다고 했죠? 네, 맞습니다. 분갈이 할 때입니다. 상토에서 한두 달 정도 자란 식물을 꺼내보면 이렇게 뿌리가 많이 나 있습니다. 보시면 뿌리가 한 방향으로 빙빙 돌면서 자랐죠? 이런 상태를 보고 뿌리가 돌았다라고 하는데요. 뿌리가 돌기 시작했으면 이제는 바로 땅에 심어주어도 괜찮습니다. 단 날씨도 따뜻하다면요. 땅에 식재하려고 봤더니 계절이 2월, 3월이어서 아직 추운 때라면 땅에 바로 심어주면 안 됩니다.
그럼 어떻게 하죠? 그냥 이 상태로 날씨가 따뜻해질 때까지 기다렸다가 그때 심으면 될까요? 이것도 안 됩니다. 계절이 아직 춥다고 계속해서 모종판에만 그냥 놔둬버리면 식물은 모종판 안에서 먹을 양분도 별로 없이 겨우겨우 목숨만 부지하고 있는 상태가 되고, 이러면 성장을 못해서 굉장히 왜소합니다. 이 상태로는 때가 돼서 땅에 심어도 꽃이 별로 피지 않고 볼품이 없습니다. 그래서 이때 필요한 것이 바로 배양토입니다. 아직 추울 때 먼저 배양토에 옮겨 심으면 배양토에서 적당한 영양을 제공받으면서 몸집이 꽤 커집니다. 그리고 몸집을 키운 다음 땅에 심어주면 엄청 풍성하게 꽃을 피웁니다. 이렇게 식물을 땅에 심기 전 몸집을 크게 키워줄 환경을 만들어줘야 하는데요. 이런 환경을 제공하는 것이 바로 배양토입니다. 앞에서 보신 것처럼 배양토는 식물의 성장을 위해서 만들어졌기 때문에 비료 성분 함량이 상토보다 더 많습니다. 또 식물에 다양한 무기물을 제공하기 위해서 황토, 마사토와 같은 내용물도 들어가 있습니다. 그런데 식물이 성장하는 데 있어서 영양분만 필요한 건 아닙니다. 수분도 필요하고 산소도 필요합니다. 그래서 뿌리가 영양분, 수분, 산소를 흡수할 수 있도록 토양이 이런 것들을 잘 제공해 주어야 하는데요. 그래서 배양토는 원활한 수분 공급을 위해서 보습성도 좋아야 하고 산소 공급을 위해서 통기성도 좋아야 합니다. 이런 이유로 배양토는 보습을 위해서 상토와 마찬가지로 코코피트와 피트모스가 들어가 있고, 통기성을 위해서 질석, 펄라이트, 마사토 등이 들어 있습니다. 어떤가요? 제가 영상 초반에 말씀드린 대로 쓰임새를 먼저 알고 나니까 이해가 쏙쏙 되죠? 아마 이제는 더 이상 헷갈리시지 않을 겁니다. 그런데요, 여러분, 상토와 배양토처럼 혹시 퇴비와 비료도 헷갈리지 않으신가요? 다음 영상에서는 퇴비와 비료의 차이에 대해서도 아주 쉽게 정리해 드릴 테니까요. 다음 영상도 꼭 시청해 주시고요. 구독과 좋아요도 잊지 마시기 바랍니다.